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오후, 김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수민아, 미안해. 나 갈게 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결혼식장에서는 그녀의 약혼자 박준호가 혼란 속에 서 있었고 가족들은 패닉에 빠져 경찰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택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면서도 뒤돌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수민은 지은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두 사람은 5년 전 서울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 지은은 법대생으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모범생이었고 수민은 예술대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웃사이더였다. 그들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은의 시선이 수민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수민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 그리고 밤늦게까지 나누는 대화들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이를 부정했다. 나는 정상적이야.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가족이 소개한 준호와의 만남을 받아들였다. 준호는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지은의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남자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수민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지은은 밤마다 혼자 울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이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지은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돼. 수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결혼식 전날 밤 수민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정말로 괜찮아. 내가 행복한 거 맞아? 그 물음에 지은은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수민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민은 지은을 설득했다.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그리고 준호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아빠가 실망할 텐데. 나 때문에 집안이 망가질 거야. 이 지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성공적인 결혼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여자는 가정을 이뤄야 해라고 늘 말하곤 했다. 지은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왔다. 하지만 수민의 눈빛을 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가자. 도망친 지은은 수민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대답했다. 일단 숨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아, 어디야? 왜 안 와? 결혼식 시작됐어.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수민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웠다. 가족의 추격, 사회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수민은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사랑이니까. 하지만 수민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그 감정을 숨기다 결국 상처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수미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찾아올 것을 알았다. 준호도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준호는 결혼식장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지은의 실종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충격받았고 가족들은 분노했다.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과 수미는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날들. 항상 착한 딸이었어.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수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대답했다. 행복. 이게 행복일까? 모두를 버리고 갈등이 깊어졌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TV에서는 지은의 실종 뉴스가 나왔다. 서울 모녀, 결혼식 당일 실종. 가족들 충격. 지은은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다. 미안해. 모두 미안해. 수미는 지은을 달래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잖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수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직장도 잃을 텐데. 지은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터였다. 수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수민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꿈. 깨어나서 수민을 보니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수민아, 나 무서워. 지은의 말에 수민은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후회 안 해.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텔을 찾아온 것이다. 지은아. 나와. 그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수미는 문을 잠그고 지은을 안았다. 가지마. 하지만 지은은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수민이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는 지은을 끌고 가려 했지만 수민이 막아섰다. 아저씨, 지은이를 놓아주세요. 아버지는 수민을 노려보았다. 내가 내 딸을 망쳤어.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 이게 행복이냐? 사회에서 왕따 될 텐데,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생각해봐. 내 선택이 모두를 망칠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 지은은 무너졌다. 수미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지은의 자책이 시작되었다. 부산에서의 며칠은 지은과 수민에게 지옥 같았다. 아버지의 방문 후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고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수미는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도 피로가 쌓였다. 우리 잘 될 거야. 수민의 말은 점점 공허해졌다. 지은은 핸드폰을 켜 가족의 메시지를 보았다. 어머니의 왜 그래? 돌아와 라는 메시지, 준호이 설명해줘 라는 메시지. 각 메시지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수미는 지은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해변에서
두 사람은 앉아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마. 이게 내 진짜야. 수민의 말에 지은은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행복하게 지은의 물음에 수민은 침묵했다. 그녀도 확신이 없었다. 준호는 지은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배신감이 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럴 리 없어. 지은이 그런 애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도 알게 되었다. 김 변호사, 동성애자였어.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아직 직장에 연락하지 않았지만 곧 해고 통보가 올 것을 알았다. 내 커리어가 끝나. 지은은 수민에게 말했다. 수민은 새로 시작하자. 나랑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차려라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라고 반문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지은은 내가 날 유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렸다. 수민은 상처받았다. 유혹. 난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즉시 후회했다. 미안해. 나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상처를 남겼다. 수민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수민의 과거가 떠올랐다. 부모님과 절연한 지 3년. 너 같은 딸 없어 라는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수민은 지은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왔다. 아버지와 달리 그녀는 조용히 모텔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나왔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그랬어? 내가 왜?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수민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분노 대신 슬픔을 보였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우리 집안에서. 그녀는 지은을 안았다. 돌아와. 엄마가 도와줄게.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수민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질투와 두려움이 섞였다. 지은이가 돌아갈까? 어머니와의 대화는 길었다. 사회가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정상이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반박했다. 정상.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아빠처럼 성공하려면 그래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결국 어머니는 생각해봐.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지은은 수민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왔었어. 수민은 안도했다. 돌아가지 마.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불안정했다. 그날 밤 준호가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지은의 위치를 알아냈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 지은을 만났다. 지은아, 왜?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미안해. 나 너를 사랑한 적 없었어. 준호는 충격받았다. 그 여자 때문에? 그게 진짜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분노했다. 내가 날 배신했어. 그는 지은을 흔들었지만 수민이 달려와 막았다. 그만해. 대치가 벌어졌다. 준호는 이게 끝이 아니야. 내 가족한테 다 말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수민과 지은은 부산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아니, 시작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더 큰 압박을 느꼈다. 소셜미디어에 지은의 이야기가 퍼졌다. 결혼식 도망친 신부, 동성 연인과 함께 댓글들은 악의적이었다. 비정상, 미쳤어, 가족 불쌍해. 지은은 핸드폰을 껐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 수미는 상관없어. 우리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자책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제주에서의 생활은 잠시 평화로웠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수민에게 물었다. 수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부모님과 절연했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자유로워.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두려웠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날 지은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집으로 와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지은과 수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메일을 본 지은은 무너졌다. 내 꿈이 끝났어. 그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떠올렸다. 수미는 새 직장 찾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누가 날 고용해? 소문 다 났는데 사회의 정죄가 그들을 따라왔다. 수민의 작업도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말했다. 우리 때문에 지은의 자책이 반복되었다. 수민은 지은을 위해 노력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우울증이 깊어졌다. 밤마다 울고 식사를 거르는 날이 늘었다. 미안해, 수민아. 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지은의 말에 수민은 잔이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민 자신도 지쳤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 수민은 혼자 울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왜 이해 안 해? 지은의 짜증에 수민은 나도 힘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여동생이 제주로 왔다. 그녀는 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펜션에서 만난 동생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왜? 가족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은은 미안함에 안았다. 미안. 하지만 나 행복하고 싶어. 동생은 그 행복이 가족을 아프게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은 수민을 노려보았다. 언니를 돌려줘. 수민은 지은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다. 대치가 벌어졌다. 동생은 사회가 당신들을 용납 안 할 거야. 언니 인생 망칠 거라고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마음이 다시 갈등했다. 동생의 방문 후 지은은 가족에게 돌아갈까 고민했다. 어쩌면 포기하는 게 나아.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수민은 충격받았다. 나 버리는 거야.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잔이.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밤새 대화했다. 수민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애 때문에 왕따 됐어. 그런데도 포기 안 했어.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나 약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지은은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 줘.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오해를 불렀다. 가족들은 지은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준호는 여전히 지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로 와 펜션을 찾았다. 지은아, 나랑 화하자.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지은은 만났다. 준호야, 끝났어. 하지만 준호는 내가 착각하는 거야?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지은은 화가 났다. 착각. 이게 내 진짜야. 준호는 사회에서 살 수 없어. 나랑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설득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준호의 안정된 삶이 그리웠다. 수미는 멀리서 보았다. 지은이가 날 버릴까 두려움이 커졌다. 그날 저녁 수민과 지은은 큰 싸움을 했다. 준호 만나서 뭐 했어? 수민의 질투에 지은은 그냥 화했어 라고 소리쳤다. 넌 날 믿지 않아? 지은의 말에 수민은 믿고 싶지만 내가 흔들리는 게 보여 싸움은 격렬해졌다. 지은은 어쩌면 이 관계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버렸다. 수민은 상처받아 펜션을 나갔다. 혼자 바다로 간 수민은 울었다. 왜 이렇게 돼?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그녀는 수민을 찾으러 나갔다. 수민을 찾은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 나 약해서. 수민은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관계는 불안정했다. 사회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지은의 친구들이 연락했다. 너 미쳤어. 돌아와. 친구들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등을 돌렸다. 그런 생활 안 돼. 지은의 고립감이 커졌다. 수미는 커뮤니티를 찾으려 애썼다. LGBT 모임 가보자. 하지만 지은은 두려워했다. 더 소문날까봐. 가족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제주로 왔다.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지은아, 집으로 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법적으로? 왜? 아버지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분노했다. 치료. 사랑이 병이야. 수미는 이건 강제야. 라고 소리쳤다. 대치가 벌어졌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선언했다. 저 안 갈 거예요. 수민이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실망했다. 내 선택 후회할 거야. 그는 돌아갔지만 상처를 남겼다. 지은의 결정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수민은 기뻤지만 걱정했다. 가족 없이 괜찮아. 지은은 너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날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프리랜서로 해보자. 수민과 함께 디자인과 법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들의 거부가 이어졌다. 사회가 우리를 밀어내. 지은의 절망이 깊어졌다. 제주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면서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직장 그만둔 게 후회돼라고 중얼거렸다. 수민은 인내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의 작업도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피해 사회의 보이콧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버텼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가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지은아, 엄마 이해하려 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정말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아프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안았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수민을 만났다. 내 딸을 잘 부탁해. 이 수민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문은 가족의 분열을 상기시켰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해? 지은의 걱정. 준호는 지은을 포기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다. 내 선택 존중해. 행복해. 지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준호에게 너무 잔인했어. 수미는 그가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해. 내적 갈등이 재발했다. 수미는 지은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 함께 가자. 지은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갔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상담사는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문제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위로받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동성 커플의 도피 생활 기사가 나왔다. 댓글들은 가혹했다. 정신병자, 가족 버린 년.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 수미는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외출을 두려워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 고립감이 커졌다. 수미는 친구들을 모아 지지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모임에서 지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배신이 찾아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언론에 이야기를 팔았다. 김지은, 동성애자였어요. 기사가 폭발했다. 지은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었다. 이제 끝났어. 지은은 절망했다. 수미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가 왜 나랑 있어? 내 인생도 망치잖아. 수미는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 넌 강하지만 난 약해. 지은의 소리. 수미는 상처받았다. 그럼 헤어질까? 그 말에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아니. 화해 후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자. 맞서자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났다. 집에 오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로펌에서. 여기선 받아줘. 수민도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당했다. 저런 애들.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지은의 여동생이 도왔다. 언니, 나 지지해. 동생의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가족 내 분열이 깊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내가 왜 이해해?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는 딸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때문에 집안이 수미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스트레스는 쌓였다.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게 대가야. 지은은 생각했다. 수민도 피해를 입었다. 클라이언트가 취소했다. 이미지 안 좋아. 수민은 좌절했다. 왜 우리만? 지은은 위로했다.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관계는 시험받았다. 이 사랑이 같이 있어. 지은의 물음. 수미는 당연해 라고 말했다. 고비를 넘기며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익 모임에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 공유하자. 지은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 사랑은 자유야.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비정상 시위.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지 6개월, 지은과 수민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 로펌에서 일하며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돕는 일을 했다. 이게 내 사명. 그녀는 생각했다. 수민은 디자인 작업을 통해 LGBT 테마의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두 사람은 함께 모임을 주최했다. 참가자들이 늘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얻었어. 한 참가자의 말에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아버지는 연락을 피했다. 아빠가 이해할 날 올까? 지은의 걱정. 어머니는 가끔 방문했다. 수민 씨, 밥 먹었어. 어머니의 따뜻함에 수민은 감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강했다. 그런 생활 인정 안 해. 가족 모임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지은은 아빠, 왜?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집안 명예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명예. 사랑이 더 중요해.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여동생은 중재했다. 시간 줘. 지은은 참았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을 포기한 게 옳았을까? 준호는 새 여자를 만났다. 지은은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그가 행복하길 타지만 과거의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선택이 그를 아프게 했어. 수미는 그건 내 탓 아냐 라고 말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법안이 논의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은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게 우리의 싸움. 수민과 함께 시위에 나갔다. 사랑은 평등해.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도덕,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다쳤다. 이게 현실이야. 병원에서 수미는 울었다. 미안해. 회복 후 지은은 결심했다. 책을 쓰자. 우리의 이야기. 수미는 동의했다. 책 쓰기 과정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도망친 날,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이 모든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책이 출간되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 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식탁. 가족의 변화가 왔다. 아버지가 책을 읽었다. 지은아, 만나자. 만남에서 아버지는 미안해. 내 고통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안았다. 아빠, 사랑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이제 가족이야. 수민도 환영받았다. 수민 씨, 우리 식구야. 수민의 눈물이 흘렀다. 감사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영원히 함께 서약을 하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대가가 가치 있었어. 수미는 미소 지었다. 사랑의 축하 속에서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도망친 날의 두려움, 갈등, 배신. 그게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면한 대가. 후회 안 해. 하지만 여전히 물음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